자, 첫 방송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전 방송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용어, 분담금 비례율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그럼 그 분담금으로 해서 현장이 지금 멈춰 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대로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그냥 노후된 아파트에서 행복지수 떨어지게 그냥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 교수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야부리 진. 반갑습니다. 야부리 진. 야부리 박입니다.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전편에도 이제 이야기 나눴지만, 네. 이제 공사비가 막 증대가 되고 분양가는 좀 낮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나오고, 이제 결국 이거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결국은 세대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세대수를 늘린다는 것은 용적률을 이제 상향시켜 주는 건데, 이제 과감하게 정부에서 이 용적률을 늘려주겠다. 지금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사업성이 결여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 분담금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수를 늘려주겠다. 그것은 뭐냐? 곧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라는 해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저 상계 주공 쪽, 네, 그쪽이 이제 네. 저층으로 된 우리 옛날에 4층이한가 5층이 아파트들 5층이야.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적률이 200% 이상 이제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용적률을 완화를 해줘서 한 40%까지 더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23년 3월 27일 나온 뉴스 잠깐 한번 보시죠. 네. 분담금 폭탄 상계 주공 5단지 재건축길 터준다. 사업성 보전해주겠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편에서 우리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타이밍이 좀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참 고민거리죠. 사업성이 안 좋으면 그러면 계속 낡은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양질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해결책이 뭘까 고민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용적률을 20%에서 40%까지 상향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 발표를 했고, 용적률이 20에서 40%까지 상향해주면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사업성에는 상당히 보탬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용적률이 이렇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주거 밀도가 빡빡하니까, 그렇죠.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될 거다. 네. 주거 환경도 쾌적하고 또 일사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네. 통풍도 잘 되면서 또 쾌적한 주거 환경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좀 고민이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무에서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우리가 2종인지 3종인지 이제 나눠져 있지만, 과거 시절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거 지역에 용적률을 한때 300%까지 주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3종을.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주거 환경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밀도를 낮췄는데, 그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다 15층 이하예요. 높이 그때는 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높이를 열어놔서 아까 그 우려하시는 주거의 어떤 밀도,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됐다고 보고, 250%, 300%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들,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거 하지 말고 일기 신도시 용적률 더 상향시켜줘가지고 개발을 하자. 이양 인프라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500%까지 또 열어준다고 했는데, 한 300%에서 400%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설계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사실 그 200만 호 건설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그때 했던 정책 중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신도시 건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분당, 일산, 삼본 등 일기 신도시를 그때 건설을 했는데, 그걸 다 합쳐봐야 40만 호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200만 원인데 4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했느냐? 방금 얘기한 대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400%까지 높였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 한강변 아파트하고 동서문동, 서서문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그게 이제 용적률 400%짜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이제 건축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5층, 20층 요 정도 높이에서 400%를 지으니까 굉장히 빡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300으로 낮추고
낮추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까지 낮췄죠. 박 회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건축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층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또 일부 주민들은 또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이제 추가되는 이런 용적률을 어떻게 설계 단계에서 잘 배분할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충분히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설계 잘 하시겠죠. 지금 과거 얘기를 또 하시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몇 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IMF 있었고요. 리만 사태 때 좀 있었고 교수님도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강남에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할 때 집값 떨어진 거 아세요? 그럼요. 야, 그때. 지금 제가 책 2권에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아, 이거네. 그래서 강남 블랙홀? 블랙홀. 아, 맞다. 아파트 아파트. 예, 나라에.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가격은 항상 단편적으로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항상 우클릭했다, 우상향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언제 살 것이냐, 집은 뭐 언제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진 교수님 이야기하신 길에 언제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지 그 세 가지 여건. 집을 언제 사느냐? 언제 사느냐 세 가지 그 포인트 뭐 찍어준 적 있었잖아요. 한번. 집은 일단 전제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은 5년에서 10년을 내다봐야 돼요. 적어도 단기간에 이걸 뭐 몇 달 만에 얼마가 올랐니 떨어졌니는 물론 이제 뭐 언론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시 다루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큰 흐름.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출렁출렁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 이걸 하는 전제로 깔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안정기에 사야죠. 사실은. 안정기에 사고 상승했을 때 영원히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막 영끌해가지고 무리해서 주택을 사는 경우는 아니다. 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죠. 이런 이제 전제를 깔고 그럼 언제 살 거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하나 먼저 골라야 돼요. 그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라고 그러고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한 3,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쭉 약간 좀 떨어지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2, 3월은. 일부는 또 오른 데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호가보다 시세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호가가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 한 6개월 정도 한번 눈여겨봐서 계속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이 된다. 그럼 상승이 시작됐다는. 이게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보면 발바닥에서 이제 무릎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 신호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 또 하나는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금리입니다. 그것도 미국 금리를 좀 봐야 돼요. 금리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한국 금리도 거기에 연동해서 아마 이제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쭉 있다가 갑자기 이게 거래량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유동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잘 눈여겨서 보고 저는 주택은 언젠가는 사는 게 좋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관심을 그냥 막 쏟아가지고 뭐 집을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주택 가격이 쭉 떨어지면 이제 관심 바뀌잖아요 또. 그러지 말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침체기가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까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 관점으로 주택을 사는 게 좋다. 그렇다고 이제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자기 자본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한 60에서 한 70% 이상은 있어야 되고 너무 무리해서 주택을 사면 금리는 늘 출렁거리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 감당이 요즘처럼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4%에서 한 6%쯤 되더라고요. 네, 6%대. 그러면 일반적인 샐러리맨으로서는 어떤 일상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아까 말씀하셨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쨌든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 가격을 분양가 상한제나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작용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 너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규제 정책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완화를 할 때도 또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정부도 많은 고민입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왔던 간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규제하고 떨어지면 이제 완화하고 이런 건데 뭐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온탕 냉탕 다 다녀봤으니까
가능하면 시장 흐름에 따라가야 되고요. 일단은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시장을 부정하면 절대 안 되고, 다만 그 시장의 경제 상황이 출렁거릴 때 너무 급락하거나 너무 급등하지 않도록 조율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정책을 좀 펼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원구 중계동상계동에 용적률 상향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네. 주거 공간이 충분하게 쾌적하게 설계할 자신이 우리 박 회장님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요. 뭐 그거는 뭐 해결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우려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항상 이제 용적률 가지고 정부나 공공이 고민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용적률을 올려줬을 때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또 한 번 지어지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거 50년이고 100년이고 살아야 될 공간이라서 네.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설계자나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좋은 주거 공간 잘 만들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 문제는 네. 좀 더 얘기를 하시죠. 이게 네. 제가 최근에 이게 들여다보니까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 상황을 보면 우리가 2019년, 뭐 18년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공사비가 거의 뭐 한 1.78배가 뛰었어요. 어떤 데는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3년에는 한 1.5배 뛰고.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제 자재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그랬었죠.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건비, 그리고 또 우리 작업 환경의 어떤 변화, 또 환경 문제. 환경, 뭐 친환경 다양하게 또 있어서. 자재들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은 새벽 4시 반 5시에 항상 집을 나서서 현장에는 6시 전에 항상 도착해서 그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노동자들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는데 그게 보통 동트면 7시나 뭐 7시 반 되면 일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동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가 아마 평균 노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9 to 5가 지켜져야 되고, 이게 건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가 3년 공기가 4년, 5년 늘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인건비의 상승, 그렇죠. 원가 상승. 여기에 보면 원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 2020년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 사업, 네. 재개발, 재건축 예, 예. 평균 공사비가 한 480만 원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평당. 예. 근데 지금은 687만 원, 작년까지. 예. 최근에는 제가 서울의 모 아파트는 950만 원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간 아.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0, 1,200까지 넘어가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거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고가, 예, 고가 옵션을 고가 이제 품질의 어떤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종전 시간에 얘기했던 분담금, 예. 분담금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분담금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들 이것들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미 설립은 되어 있으나 사업을 이제 못 가는 이제 사업장들.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은 일단 조합원들이 해야 할 의무, 과정은 해놓고 추이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조합원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이 결국은 사업 승인까지거든요. 사업 승인 후 뭐 바로 이제 뭐 시공사 선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시공사 선정이나 뭐 기타 등등을 해놓고 착공을 안 하는 경우 지금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이제 당장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일단 내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그런 데에 좀 포커스를 놓고 조합원들이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을 좀 해놓고 추이를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한 680개 정도가 현장에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역 지정서부터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까지 하면 거의 700개 가까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 네, 다 합쳐서.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 조합은, 우리 사업장은 어느 단계냐, 이 단계별로 좀 고민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시공자 전 단계다,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까지 낼 단계다, 네. 거기까지 좀 빨리 가는 게 낫죠. 거기는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용 들어간다고 해봐야 조합 운영비하고 설계비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감당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할 때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을 해야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 감당할 수준이다, 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걸. 그럼 시공자 선정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감당이 어려울 시점이다, 그럼 좀 기다리는 게 낫죠.
사업계획 그렇죠. 승인까지 네,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또 이 부동산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그때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시공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네. 이건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왜냐하면 네. 이걸 막 아기다툼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공자가 요구한 그 공사비가 적정한지 요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 만약에 조합원 내에 어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판단해도 좋고 아니면 제3자한테 의뢰를 해서 그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적정하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현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갈등하다가 서로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일어나죠. 재정비 사업은 시간을 하여튼 최소하게 단축시켜서 가는 게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평균 한 15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엄청나게 걸리는데 이게 사업계획 승인 단계까지는 좀 걸려도 괜찮아요. 뭐 비용이 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요 단계도 최소한 빨리 해야죠, 사실은. 맞습니다. 뭐 그것 갖고 갈등이 벌어지면 얼마나 마음들 상하고 또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끼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최대한 빨리 빨리 해요, 해야죠. 최대한. 맞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갈등 때문에 멈춰져 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결국 조합원에 전가될 수밖에 네, 없다 네,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공사비 문제로 현장들이 멈추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공사비 결국 분담금은 진 교수님께서 결론을 확실히 내주셨어요. 분담금이 올라갈지어도 사업이 진행하는 사업장들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좋다. 네, 라는 오늘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야불이 진 박이었습니다. 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